당뇨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만성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는 식이요법입니다. 이 중에서도 식이섬유는 당뇨 환자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히 소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넘어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당뇨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는 식물성 식품에 포함된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로 인체에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 형태를 이루며 주로 귀리, 보리, 콩류, 그리고 과일 등에서 발견됩니다. 이 섬유는 장에서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으며 주로 통곡물, 채소 등, 그리고 견과류에서 발견됩니다. 이 섬유는 장의 부피를 증가시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그 자체로도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식이섬유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하루 약 25g에서 30g 정도가 권장됩니다. 여성의 경우 하루 약 25g이 적정량으로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칼로리 섭취를 권장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섭취량이 필요합니다. 반면 남성은 하루 약 30g의 섭취가 권장되며 이는 더 많은 칼로리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연령에 따라 필요한 식이섬유의 양이 다릅니다. 1세에서 3세 어린이는 하루 약 19g, 4세에서 8세 어린이는 하루 약 25g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시기는 성장과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은 하루 약 31g, 여학생은 하루 약 26g이 권장됩니다.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은 남학생이 하루 약 38g, 여학생이 하루 약 26g을 섭취해야 하며 이는 사춘기 동안 신체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의 경우 하루 약 30g의 식이섬유 섭취가 권장됩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조절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 식이섬유가 당뇨병 관리에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혈당 조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의 당 흡수를 느리게 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계에서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젤리 같은 형태로 변해 당과 결합하여 소화효소의 작용을 지연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혈당 수치의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식사 후 혈당 급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체중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체중 감소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인슐린 수치와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미생물은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며 이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잘 유지되면 염증이 감소하고 이는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는 소화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므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합니다. 이는 과식과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를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체중 조절이 이루어지고 이는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는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LDL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심혈관 체계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당뇨병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체중 관리와 식욕 조절.
체중 관리는 당뇨병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포만감 증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이 증가하면 다음 식사 때 먹는 양을 조절하게 되어 총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어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칼로리 밀도.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등은 식이섬유가 많으면서도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낮은 칼로리 밀도의 식품을 선택하면 체중 감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므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도.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피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한 식사 패턴을 형성하게 하여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중 유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는 당뇨병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과의 연관성.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식이섬유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과 결합하여 젤리 같은 형태로 변하고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담즙산과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간에서 LDL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LDL 수치가 낮아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압 감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심혈관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들이 생성하는 단쇄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이를 줄이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감소. 매일 25g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식이섬유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기여하며 특히 당뇨 환자와 같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다양한 식품군 포함하기. 식이섬유는 다양한 식품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 식품군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귀리나 보리로 만든 오트밀, 점심에는 통밀빵에 샐러드와 콩을 추가하고 저녁에는 현미나 퀴노아를 밥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면 여러 종류의 식이섬유를 골고루 얻을 수 있습니다. 식사 계획 세우기. 미리 식사 계획을 세우면 식이섬유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간 메뉴를 작성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렌틸콩 수프, 화요일에는 통곡물 샐러드, 수요일에는 채소가 풍부한 스무디를 계획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 건강한 선택하기. 간식 시간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면 쉽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과일, 채소 스틱 등을 간식으로 선택하세요. 이러한 간식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간식으로 스무디를 만들어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조리 방법 다양화하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조리할 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삶기, 찌기, 구이, 볶기 등 여러 조리 방법을 사용하면 식감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스팀으로 찌거나 오븐에 구워서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또한 통곡물로 만든 빵이나 파스타를 활용하면 식이섬유를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섭취량 늘리기. 식이섬유를 갑작스럽게 많이 섭취하면 소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서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5g 정도씩 추가하여 점차 25에서 30g의 권장 섭취량에 도달하도록 하세요. 이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분은 식이섬유가 장에서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식이섬유 과다 섭취 시 부작용. 식이섬유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 및 복통.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면 소화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갑자기 많이 섭취할 경우 장내에서 발효가 증가하여 가스가 형성되거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의 수축을 자극하거나 장내 압력을 증가시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비 또는 설사.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 변비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과도하게 섭취되면 대변의 부피가 증가하고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되어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용성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면 장에서의 수분 흡수가 증가하여 설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합니다. 영양소 흡수 저하. 식이섬유가 과다하게 섭취될 경우 장내에서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영양소와 결합하여 이들을 체외로 배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의 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가 저하되면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식이섬유가 당뇨 관리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